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디그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좋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디그린이 쌓았던 업적, 성과와 또 대단했던 2010년대, 그리고 디그린이 얼마나 많은 서거를 쳤는지에 대한 그런 컨텐츠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자, 드레먼드 그린, 어느덧 노장 반열에 들어섰죠. 1990년생이니까 이제는 30대 중반을 넘어섰고 선수로서는 황혼기에 접어들었습니다. 2012년 드래프트 2라운드 35순위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지명을 받았었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시간주 출신입니다. 그래서 대학도 그쪽으로 나왔고, 또 이 드레먼드 그린의 NCAA 혹시 하이라이트 보신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드레먼드 그린의 이 대학 시절을 보면서 이렇게 프로 와서 플레이 스타일이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레먼드 그린이 미시간 대학을 다닐 때의 그 드레먼드 그린은 기술자였어요. 물론 수비도 잘했습니다만 언더사이즈드 빅맨임에도 불구하고 이 드레먼드 그린이 NCAA에서 뛸 때는 풀업도 쏘고 스텝백도 쏘고 점퍼를 굉장히 많이 던졌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슈팅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는데 NBA에 왔을 때 드레먼드 그린의 신장 2m 될까 말까한 그 신장은 정말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학 무대에서 해야 됐던 것들을 싹 버립니다. 대신에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강점에만 집중을 하죠. 그래서 지금의 디그린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시간 되실 때 드레먼드 그린의 NCAA에서의 그 공격력을 한번 보시면 드레먼드 그린에게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드레먼드 그린 하면 사실 굉장히 두뇌가 명석합니다. 눈치도 빠르고 사실 나쁘게 말하면 얍삽하고 정치적이지만 좋게 말하면 스마트합니다. 자, 그리고 기억력도 굉장히 좋은데 드레먼드 그린이 2012년 드래프트 2라운드 35순위 지명자잖아요. 그런데 본인 앞에 뽑힌 34명을 다 압니다. 단순히 이름을 다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위부터 34순위까지를 전부 다 외워요. 그 영상도 아마 유튜브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드레먼드 그린의 이런 향상심이 참 대단하구나. 커리어 초창기에 드레먼드 그린이 방송국에서 마이크 갖다 대니까 1순위부터 34순위까지 다 읊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이 드레먼드 그린의 명석함, 그리고 경생심, 향상심이 2라운드에 또 다른 신화를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뛰고 있고요. 14년 동안 워리어스의 원클럽맨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자, 정규 시즌을 살펴보면 여태껏 14년을 뛰었고요. 926경기 뛰는 동안에 아직까지 통산 득점은 만점이 안 됐습니다. 만점은 기록하지 못하고 은퇴하지 않을까 싶은데 8,045득점, 하지만 리바운드 6,000개 이상, 그리고 어시스트 5,000개 이상, 그리고 스틸과 블락의 합인 스톡스가 2,000개 이상입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선수임을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자, 필드골은 45%에 미치지 못하고 3점은 그래도 1.5개씩 32.1%, 자유투는 71%입니다. 자, 플레이오프는 총 14시즌 동안 10년이나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은 총 4번,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 경기가 무려 169경기니까 어마어마하죠. 다만 워리어스의 최근 전력 행보를 감안할 때 200경기 채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934득점, 1457리바운드, 1000개 이상의 어시스트,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 전부 다 1000개 이상이니까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도 다재다능했고요. 필드골 3점, 자유투 모두 다 정규 시즌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동안 많은 스타들이 거쳐왔고 또 스테픈 커리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 케빈 듀란트, 클레이 탐슨의 이 서포팅 캐스트 역할을 잘했던 선수가 바로 디그린이죠. 물론 안드레 이거달라, 션 리빙스턴, 자벨 맥기, 자자 파출리아 여러 명의 서포팅 캐스트가 있었지만 이 선수들을 가장 잘 보좌했던 이는 디그린이었습니다. 2010년대 골든스테이트 왕조 건설의 또 다른 주역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디그린의 수상 기록을 보면 2017년에 스틸 왕과 함께 디포이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통산 올 수비팀 5번, 그런데 퍼스트 팀이 3번, 세컨 팀이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 NBA 팀은 총 2번 모두 다 2010년대에 뽑혔는데 퍼스트 팀은 없었고 세컨 팀과 서드 팀이 각각 한 번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0년대에는 우승도 3회 달성했죠. 2014-15 시즌, 그리고 듀란트를 영입한 이후에 2016-17, 2017-18 시즌 마지막 백투백 우승팀으로 현 시점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위대함을 묻어버리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 2016년 NBA 파이널 퇴장.
이건 사실 뭐 논란을 넘어서 팀에 민폐를 끼친 셈입니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 파이널 시리즈 전적 3대1로 우위를 점했던 골든스테이트인데 4차전 도중에 일어난 르브론 제임스와 충돌로 플래그런트 파울을 부과받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벌점 누적 때문에 5차전 출장 정지를 받죠. 이 당시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워낙 뭐 잘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단기전에서 갑자기 주력 선수가 빠진다? 이거는 팀의 플랜과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자, 그러면서 워리어스의 수비의 축이었던 디그린이 결장 이후에 완전히 시리즈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죠. 곧바로 클리블랜드로 흐름이 넘어갔고요. 르브론, 카이리 어빙을 막지 못한 채 워리어스는 거짓말처럼 내리 3연패를 떠안습니다. 3대1로 앞서다가 3대4로 뒤집힌 파이널은 2016년 골든스테이트가 처음이었고요. 그 이후에 거의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NBA의 80년 가까운 역사에서 파이널 1대3 그리고 3대4가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자, 경기 도중의 폭행은 뭐 너무 많습니다. 일단 피해자 명단을 살펴보면 2016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스티븐 애덤스 중요 부위 가격했죠. 발로 찼습니다. 100% 고의였고요.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에게도 중요 부위 가격. 그리고 제임스 하든 2019년 플레이오프에서 눈 찔렀죠. 제임스 하든의 그 빨갛게 충혈될 눈, 뭐 구글링하면 다 나옵니다. 완전 미친놈이었죠. 그리고 2022년 플레이오프에서 브랜드 클락 유니폼을 잡아당기면서 패대기 쳤습니다. 그리고 2022년 조던 풀 얼굴 가격. 여기서 굉장히 큰 하이라이트는 골든스테이트가 드레이먼드 그린에게 한 게임도 자체 징계를 주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팀이 디그린에게 질질 끌려갔던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4번의 우승을 달성했지만 분명히 어두운 단면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23년 플레이오프에서 도만타스 사보니스의 가슴과 복부를 밟습니다. 그리고 2022-23 시즌 IJ 스튜어트와 얼굴 충돌인데 이 IJ 스튜어트와 얼굴 충돌을 했는데 만약에 주변에서 말리지 않았더라면 디그린은 아마 묵사발이 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023-24 시즌 유서프 너키치에게 갑자기 펀치를 휘두릅니다. 미친놈이었죠. 그리고 같은 시즌에 미네소타전에서 루디 고베어 헤드락 걸죠. 네, 이때도 제가 중계했습니다. 피스메이커로 나서는 척 하다가 고베어를 완전히 뒤에서 목을 걸어버립니다. 이 완전히 디그린의 강냉이가 다 나올 정도였거든요. 얼마나 힘을 줬으면. 역시나 미친놈이었고. 네, 그 다음에 2025년 플레이오프에서 프레드 밴블릿의 턱을 가격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플레이오프 같은 팀이었던 타리슨에게 머리에 또 다리를 접촉하고요. 2025년 플레이오프 산티 알다마에 또 목을 끌어당기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뭐 다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수많은 기행과 더러운 플레이가 있었는데 디그린은 나는 더티 플레이어 아니야. 펠레 라르송 같은 유럽에서 온 애들이 더럽게 하지 나는 아니야.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디그린은 테크니컬 파울 부문에서도 레전드죠.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를 합친 테크니컬 파울 누적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칼말론 377개. 물론 커리어를 길게 가져가기도 했지만 아주 성격도 인성도 더러운 선수였습니다. 2위가 라시드 월라스 373개. 라시드 월라스는 한 시즌 최다 테크니컬 파울 기록을 가지고 있죠. 41개. 네, 2경기당 1개 골로 받았습니다. 3위가 찰스 바클리 356개. 입이 워낙 거칠고 뭐 본인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던 선수였죠. 4위가 게리 페이튼 278개. 정말 쉴 새 없이 떠들고 욕하는 트래시 토커였습니다. 존 스탁턴이 저 게리 페이튼 너무 말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게리 페이턴이 왜? 내 젊은 혀가 부럽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고 5위가 데니스 로드맨 272개. 뭐 두말할 나위 없는 악동이었고요. 6위가 디그린과 드와이트 하워드 합쳐서 210개였습니다. 의외로 칼말론, 라시드 월라스, 바클리, 게리 페이튼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과 격차가 크긴 합니다만 디그린은 이 가운데 가장 최연소라는 점, 가장 나이가 어린 선수인데 이 기록들을 깨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현역 선수 가운데는 유일하게 탑6 안에 디그린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플래그런트 파울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합쳐서 29번 그리고 퇴장은 총 24번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끝까지 디그린을 비호하고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래서 아마도 디그린의 이런 행태를 눈감아주고 묵인하는 구단이 더 싫은
안티 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디그린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에는 저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구단의 과보호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같은 식구였던 조던 풀을 깠을 때 자체 징계는 내렸어야 됐어요. 하지만 워리어스는 그러지 않았죠. 끝까지 안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적 루머가 떠돌긴 했어요. 이번 2026년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실제로 미러키 측에 디그린을 포함한 이 제안을 건넸었습니다. 자, 시나리오는 이랬죠. 골든스테이트가 야니스를 받는 대가로,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가 야니스에게 올인하면서 데려오는 대가로 미러키 측에 일단 디그린과 조나단 쿠민과 셀러리 필러 이렇게 해서 야니스와의 셀러리를 맞춰야 되고,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4장 그리고 1라운드 픽 스왑 1장을 제시했습니다만 미러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팀들의 제안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냥 간만 본 거예요. 미러키에 전부 다 놀아난 거야. 하지만 디그린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또 실토했습니다. 실제로 성사되진 않았고 디그린은 무사히 다시 한번 골든스테이트에 잔류하게 됐는데, 이에 관한 최근 인터뷰가 트레이드 마감 시한 전 24시간이 가장 이상하더라.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됐다. 그런데 내가 한번 겪어보니까 이런 상황에 익숙해지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본인 이름이 올라가는 게 싫다는 거죠. 자, 그리고 드래먼드 그린이 본인의 은퇴 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상태는 아주 훌륭하다. 향후 한 2시즌에서 4시즌까지는 더 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나는 항상 최고 수준에서 경쟁하고 싶고 더 오래 뛸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퇴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연차가 지나면서 오히려 몸 상태가 더 나아지는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쫄려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골든스테이트가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기 위해서는, 또 스테픈 커리에게 빈정상하게끔 그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큰 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드래먼드 그린을 뛰게 할 바에야 기 산토스 같은 어린 선수들에게 차라리 색다른 방식의 공격을 혹은 수비를 진행하게끔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디그린 정말 고루하고 낡은 모션 오펜스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흉입니다. 세워놓고 커리 찾기, 핸드오프 하기, 백커트하는 동료들 찾기, 이런 플레이는 팔팔했을 때 골든스테이트가 아닌 이상 저는 공격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던 풀이 했던 디그린 너는 커리의 비싼 배낭이야.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가 설령 포르징기스가 돌아와서 다음 시즌 때 떠난다고 하더라도 스테픈 커리의 라스트 댄스, 그리고 워리어스의 마지막 도전, 한 이제 2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 도전이 어느 정도는 빛을 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디그린은 코트 위에서 출전 시간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그거예요. 2010년대 디그린이 빛났지만 지금은 낡은 스타다. 그리고 디그린이 2010년대 빛났던 것만큼 테크니컬 파울, 폭행 일지, 플래그런트 파울, 퇴장, 이런 어두운 단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다. 이런 동전의 양면을 한번 또 다루고자 이번 컨텐츠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구정입니다. 설 잘 보내시고요. 설 연휴에도 조코피TV 컨텐츠는 계속 올라가니까 많은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부탁드리면서 또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저는 싫어하지만 이런 디그린을 또 보고 싶으신 분들 4월 초에 샌프란시스코로 떠납니다. 골든스테이트 3연전 저희 직관 투어 11회차 직관 투어 떠나니까요.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조코피TV 유튜브 커뮤니티나 혹은 제 인스타에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